오늘은 제가 통장 개설하는 것과 영국 카운슬 텍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영국의 서비스는 왜 이렇게 느린가, 그리고 우리는 여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따라 제 목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가급적 차분하게 말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디오처럼 들으셔도 되고요, 혈압약 준비하셔도 됩니다. 자, 먼저 은행에서 통장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한국에서 우리나라 법은 큰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으로 반출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출국 이전에 여러분 주거래 은행에 가셔서 나이가 앞으로 유학을 갈 거고 외국에 송금해야 될 일이 있다 라고 미리 신청을 하시고 그 계좌를 지정을 하셔야지만이 여러분이 해외로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공인인증서나 OPT 카드, 그런 것들 다 배터리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다 새 걸로 교환하시고 발급 받아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원이나 학교 통장을 만들려고 하니 나에 대한 증빙을 좀 해달라고 물어보시면 그 관련된 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서류를 한 장 띄워줄 거예요. 제가 이게 서류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도 학원 데스크 가서 나 통장 만들 거야, 무슨 서류가 필요하다던데 라고 이야기하시면 뭔지 대번에 알아듣고 폼을 하나 만들어서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분증이 여권, BRP 카드까지. 제가 영국에 맨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평일날 바로 은행으로 갔어요. 왜냐면 저는 가자마자 바로 이사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큰 돈이 필요했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간 은행은 바클레이즈였어요. 그 로고랑 그 이름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냥 그 은행을 갔거든요. 준비한 서류를 다 보여주면서 나는 통장을 만들고 싶다 하니까 3일 뒤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국에선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방문 예약을 위한 방문을 해야 됩니다. 바로 서류를 만들고 통장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통장을 만들기 위한 예약을 따로 하고 그 날짜에 맞춰서 다시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일 뒤에 다시 갔습니다. 가서 제 서류를 검토해 보더니 너는 외국인이고 어학연수생이어서 우리는 만들어줄 수 없다 라고 저희가 거부당했어요. 거절당한 사례를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어떤 은행이든 여러분들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저 같은 외국인들, 수많은 외국인들이 너무 많고 각자 고국으로 돌아갈 때 그 통장을 닫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게 영국 그 은행들 사이에서는 약간 골칫거리라고 해요. 제가 그렇게 깔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옆에 있는 산탄더라는 뱅크에 갔어요. 관련된 서류를 다 보여주고 통장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 주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예약 날짜를 만드는 것까지만 해도 벌써 일주일이 날아간 거죠. 그 다음 주에 또 방문을 합니다. 이때 본격적으로 통장 만드는 절차에 착수합니다. 가자마자 수많은 페이퍼에 사인을 하거나 제 신상 같은 거를 엄청나게 적어야 될 게 많아요. 지금부터 뭘 하냐면 인터뷰를 봅니다, 여러분을. 아니 무슨 통장 하나 만드는데 인터뷰식이나, 정말 여러 가지 거를 물어봐요. 저한테는 뭘 물어봤었냐면, 너 어느 나라에 샀어? 너 뭐 하는 애야? 이 돈은 누가 보내주는 거야? 한 달에 평균 얼마 정도 쓸 거야? 일주일에 평균 얼마 정도 쓸 거니? 너희 부모님이 돈을 주시니? 그 돈을 쓰는 용도는 뭐야? 너 여기서 직업을 가질 계획이야? 한국에서 전에 직업은 뭐야? 너 얼마 정도 벌었어? 하촌이나 친척이 영국에 있는 사람이 있니? 뭐 등등등등등등등 별의 별거를 다 물어봐요. 약간 자존심 상할 정도로 이런 것도 물어본다고?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합니다. 제가 아마 영어를 좀 더 잘했으면 1시간 반이 아니라 좀 더 빨리 끝났을 거예요. 그 은행원분은 굉장히 친절하셨습니다. 제가 이해 못하면 종이에 그려가면서까지 막 설명을 해주시고 엄청나게 진땀을 흘렸어요, 이때 사실. 그 다음에 뭐 지문도 찍고 뭐도 찍고 이런저런 절차를 또 거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은행원분이 말씀하십니다. 너 집에 가 있으면 너네 집으로 편지가 여러 통 배달될 거야. 그거 가지고 다시 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편지가 날라왔는데 총 4통이 옵니다. 그런데 이 4통이 한 날에 다 안 오고 각자 4일마다 다른 날에 와요. 첫 번째 편지를 딱 뜯고 이 안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웬 번호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음날 보니까 두 번째 편지에는 은행 카드가 하나 들어있어요. 입금 출금하는 그 카드. 그리고 셋째 날에 또 다른 코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암호같이. 네 번째는 또 다른 카드가 또 들어옵니다. 이 카드는 뭐냐면 데빗 카드라고 해서 우리로 치면은
체크카드 개념이에요. 한국에서 통장 만들 때 내 비밀번호를 내가 설정하잖아요. 여기서는 맨 처음에 저한테 그 비밀번호를 줬어요. 물론 차후에 제가 바꿀 수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4개의 편지가 다 받고 난 이후에 제 은행으로 이걸 다 들고 갑니다. 은행원 직원하고 다시 이 카드를 등록하는 절차를 가졌었어요. 한국에서 송금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코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계좌번호, 그 다음에 솔트 코드, 아이반 코드, 스위프트 코드, 이 4가지의 코드가 다 있어야지 해외에서 송금 받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모든 통장이랑 코드를 들고 집에 옵니다. 집에 와서 한국에 있는 은행 사이트에 접속해서 제가 필요한 금액을 바로 송금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한국에서 영국으로 돈 넘어온 4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오래 걸리면 일주일도 걸린다고 하고요. 제가 최초의 은행을 방문을 하고 통장을 개설하는 데까지 3주가 걸린 거죠. 이거는 근데 코로나 이전 시대라서 아주 순탄하게 만든 것 같고요. 요즘에는 조금 더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홈스테이가 거의 끝나갈 때쯤 새로운 집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보내줘야 되는데 돈이 도착을 안 해서 발을 아주 동동동동동동 겨우겨우 그 돈이 들어와서 겨우 계약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을 통틀어서 우리에겐 교훈이 있어요. 한 달 동안 에어비앤비 하면서 내가 집을 구해야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통장을 만들고 송금받는 기간 이 전체를 다 계산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요즘에는 10일간의 자가격리를 하잖아요. 물론 자가격리 중에서도 몰래 나갈 수 있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통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오피셜한 거는 뭔가 하기가 조금 그래. 그렇잖아요. 그죠? 뭐 6주, 8주 이 정도 여유를 두고 집을 천천히 구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여기 살아야 될 때 여러 가지 한국과 다른 점이 있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비자나 주거와 관련된 거, 이건 우리의 생명하고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 할 때는 좀 유난 떨듯이 빠릿빠릿하게 준비를 하고 많이 알아보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 은행이 장점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은행 직원분들도 굉장히 친절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거는 우리나라는 그 공인인증서가 있잖아요. 영국은 공인인증서가 없어서 너무 좋아요. 자, 다음엔 카운슬 텍스입니다. 카운슬 텍스가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주민세 개념이고요. 여러분이 사람이기만 하면 영국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당연히 미성년자나 학생은 안 내는 것 같고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그 집의 크기나 가치에 따라서 카운슬 텍스를 부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갑자기 카운슬 텍스를 내야 된다는 고지서가 떡하니 날라왔습니다. 굉장히 당황했죠. 아니, 나는 학생인데 내가 이걸 왜 내야 되는 거지? 이거 자동적으로 보고가 되는 게 아닌가, 정부에?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학생이면 내가 학생이다라는 거를 내가 직접 신고를 해야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 나왔냐면 무려 월에 115파운드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는데도 매달 18만 원씩 세금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사실 한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죠. 자, 그래서 제가 이 고지서를 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학원 데스크로 달려갑니다. 아니, 나 이런 고지서가 나왔는데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니 재학증명서나 이런 걸 보내고 하면 다 감면을 해줄 거니 이메일을 보내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곧바로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랬는데 답변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답변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데스크에 물어보니 아, 영국은 확인하는 게 느려. 그러니 좀 기다려봐. 한 번 더 이메일을 보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주차 때 다시 이메일을 써서 보냈어요. 그런데도 답변이 없어요. 그리고 3주차 때도 해서 보냈어요. 그래도 답변이 없어요. 심지어 읽어보지도 않았어. 그래서 제가 이 상황들이 어이가 없어서 다시 학원에 가서 물어봐요. 아니, 읽지도 않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니 원래 영국은 그래. 그렇게 일하는 게 빨리빨리 되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be patient,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주차에도 보내고 5주차에도 또 보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메일 안 읽는 거면 정말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제서야 겨우 답변이 옵니다. 뭐라고 답변이 오면 한 줄로 짤막하게 나는 너가 누군지 모르겠으니 너의 레퍼런스 넘버를 적어서 보내줘. 그렇게 딱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메일에 본문에 찾아보면 레퍼런스 넘버를 사실 다 썼거든요. 그리고 그 첨부 파일에 제가 받았던 레터의 사진을 찍어서 그걸 첨부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걸 클릭하기가 싫었던 건지 뭐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걸 안 하고 너의 레퍼런스 모르니까 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메일을 진짜 짤막하게 한 줄로 띡 이 사실을 학원한테 이야기하니까 학원에서 항상 이메일을 보낼 때 너의 레퍼런스 넘버를 메일 제목에다가 써서 보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건 그들의 문화니까요. 제가 이제 배웠죠. 그래서 다음 6주차 때는 이메일을 다시 또 썼어요. 다시 또 똑같은 내용으로 하되 진짜 공문서 같이 포멀한 형식으로 만들어서 꼭 제 내용이랑 다 적어서 다시 보냈어요. 6주차 때 역시 답변이 없죠. 7주차 때 다시 또 보냈어요. 그래도 답변이 없죠. 8주차 때 보냈어요. 그래도 답변이 없어요. 그리고 9주차 때도 또 보냈어요. 그래도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9주 동안을 보냈는데도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를 좀 더 열받게 한 게 뭐냐면 매달마다 그 카운슬 텍스 부과하는 게 날라오는데 거기에 제가 지난달에 그리고 지지난달 것까지 다 연체가 됐으니까 거기에 과징금을 덧붙여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아, 선생님 열받네. 약간 뭐지? 큰돈이죠. 이거면 맥북으로 살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돈도 돈인데 너무 쓸모없는 생돈을 내는 느낌? 200만 원을 그냥 길에다 버리는 느낌인 거예요. 제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도.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학원한테 이야기해요. 그러면 내가 이거 들고 그냥 여기 사무실에 가도 돼? 라고 물어보니까 너 그냥 사무실에 가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전화를 해보려고 했어요. 제가 영어를 너무 못했기 때문에 대면하는 영어도 어려운데 전화 영어는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10주차 정도 때 됐을 때 제가 그 고지서에 적혀진 사무실에 제가 그냥 직접 찾아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한여름이었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딱 도착했는데 하필 공사 중인 거예요, 거기가. 그리고 가니까 진짜 막 엄청 트럭들이 와가지고 안에 사무용품 같은 걸 막 나르고 있더라고요, 하필. 아, 이래서 나한테 이메일을 그렇게 늦게 보냈나? 싶을 정도로 진짜 그 건물에 있는 게 통째로 다 막 이사를 가고 있더라고, 어디론가요. 그래서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물어봤어요. 거기 벽에 또 다른 주소가 이렇게 하나 써 있었어요. 뭔가 행정적으로 내가 일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이리로 가라고. 그래서 제가 그 두 번째 건물로 또 갑니다. 그걸 들고 도착하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사무실이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생겼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요 파란색이 저예요. 제가 이렇게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물어봤죠. 내가 카운슬텍스 레터를 받고 나는 감면 받아야 되는데 이거 수차례 보냈는데 답변이 없고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이래저래 한다, 이걸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러냐, 너 그러면 여기 보이는 요 전화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몇 번을 누르래요, 저한테. 전화? 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전화를 하라고? 이게 좀 신기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일로 갑니다. 가서 여기 벽에 웬 인터폰 같은 게 하나 매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한 거죠. 뚝뚝뚝뚝 하면서 2층이든 뭐 3층이든 계셨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제가 또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죠. 카운슬텍스를 했고 어떻게 했고 메일을 그래, 너 잠깐만 거기 밑에서 기다려, 내가 그거 확인해보고 다시 알려줄게, 그러더라고요. 알았어 하고 이제 여기서 의자에 앉아갖고 기다렸어요. 저는 뭐 금방 알아봐 줄 줄 알았죠. 근데 그게 10분, 20분, 40분 지나도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그래서 다시 이 양반한테 갑니다. 아니 이거 왜 답변이 없냐, 전화를 다시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여기 가서 다시 합니다. 또 어떤 묘령의 사람이 저한테 자기가 알아봤는데 이거는 우리가 해줄 수 없어, 그러니까 너 다른 건물에 가라. 어이가 없어갖고 아니 그럼 좀 일찍 말해주던가, 나 한 40분 기다렸는데 뭐 어떡해요? 다른 건물에 가라는데 가야지. 다시 요 데스크 직원한테 가서 그 건물이 어디냐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해서 알려줬던 것 같아요. 세 번째 건물에 막 갔어요. 가니까 제 기억상 건물의 구조가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이제 뚫레뚫레 딱 들어갔죠, 건물에. 들어가니까 거기 이제 직원들이 앉아서 민원인을 응대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물어봤죠. 내가 지금 카운슬텍스 레터를 받았는데 감면 받아야 되는데 레터를 아무리 보내도 답변이 없고 나는 분명히 다 보내놓고, 이 사람이 그냥 말을 딱 끊고 저한테 너 저기 가서 기다려, 여기서 말하면 안 되고 거기 가서 인터폰을 통해서 말을 할 수 있어. 응? 뭔 소리야? 하고 제가 고개를 휙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가봤더니 이런 식의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광경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긴 의자에 민원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수많은 전화기가 이렇게 도서관 의자처럼 배치가 되어 있고요. 자기 차례가 되면 빈자리에 이렇게 들어가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근데 저는 솔직히 그때 엄청 어이가 없었거든요. 아니,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우리는 이 공무원을 만날 수가 없고 여기까지 와서도 인터폰을 해서 내 업무를 물어봐야 되지? 이게 너무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뭔가 너무 말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여기 왜 왔고 이 사람들은 이럴 거면 여기 왜 왔지? 그냥 집에서 전화를 하면 되잖아. 그래서 제가 진짜 이때 완전히 멘탈이 모르겠어요. 내가 이날 이때 이 건물에 이 행정구역에 이 사무실만 이런 방식으로 일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어이가 없잖아요. 특히 영어를 못하니까 손짓 발짓도 하고 제가 가지고 온 문서들도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하려고 그래서 온 건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줄을 섭니다. 그냥 이렇게 이 줄 끝에 이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일로 가요. 자기 전화가 빠지면 일로 가고, 그리고 우린 또 이렇게 조금씩 앞칸으로 당겨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악한으로 당겨지고 계속 이거의 연속이에요. 또 뒤에 가면 또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들어와서 내 뒤로 줄을 서고, 이게 되게 웃겼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드디어 제 차례가 온 거죠. 제 차례가 왔고 제가 이제 여기 어딘가로 이제 갔을 거예요. 딱 이 데스크 하면 전화기가 있고 전화기 바로 옆에 이렇게 종이에다가 환경부든지 세금이든지 각종 부서별로 그 내선번호 코드가 쫙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카운슬 텍스를 열심히 찾아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죠. 근데 이렇게까지 줄 길게 서고, 이 줄도 한 30번 섰거든요. 길게 서갖고 겨우겨우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겨우 해서 그 인터폰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1분 뒤에 다시 전화하고 끊고 2, 3분 뒤에 다시 전화하고 이렇게 계속 하다가 제가 15분을 계속 기다렸거든요. 그래도 전화를 안 받아. 전화를. 그래가지고 제가 솔직히 이때쯤 돼서 솔직히 말해서 되게 자포자기였어요. 와, 그래 니네가 그렇게 그래 내가 돈 낼게. 근데 200만 원 그냥 내고 말지. 그냥 짜증나서 낸다 싶어갖고 그냥 나옵니다. 이때 그냥 아씨 전화 안 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냥 가요. 가갖고 이 사람들한테 다시 갔어요. 이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진짜 열받았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막 말도 안 통하고 제가 분노가 그때 엄청 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서 이걸 했고 메일을 몇 번이나 보냈는데 답도 없고 와도 했고, 내가 지금 여기 3번째 건물인 거 니네 아냐. 2번째 건물에서 내 인터폰하고 여기서 인터폰했는데 인터폰 받지도 않는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걸 낼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거 감면을 받을 수 있겠냐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날따라 사람이 또 열받으니까 영어가 또 겁나 잘 나와. 그때 제가 기적적으로 엄청나게 영어가 유창했어요. 그때 막 쏟아내니까 그제서야 이 직원이 저한테 그러세요. 그래, 네 이름하고 레퍼런스 넘버가 뭔데? 얘 저랑 눈도 안 맞춰. 모니터 보면서 그래서 그때 가져온 레퍼런스 넘버를 불러주고 제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래서 이 직원이 탁 이렇게 30초 탁 찾아주더니 저한테 그제서야 딱 한마디 합니다. 야, 이거 찾아보니까 너 지금 학원에서 주당 18시간 듣고 있지? 이거 20시간이 넘어야지 감면인 거야. 2시간이 부족해서 너한테 카운슬 텍스 부과된 거야. 딱 이렇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완전히 더 열받아. 아니, 네가 말해줄 수 있었잖아. 최초에 이거 30초만 알아내는 거였거든요. 왜 부과됐는지 그 기준만 말해줬어도 내가 여기 세금 매달 20만 원씩 낼 걸 차라리 학원을 2시간을 더 등록해서 면제를 받지. 내가 왜 이랬겠냐. 진짜 막 5만 가지 생각이 막 다 드는 거야. 그때 너무 열받아갖고. 그리고 이미 과징금까지 더 추가됐잖아요. 그럼 그 과징금은 어떻게 될 건지 막 온갖 생각이 막 머릿속에 맴돌면서 제가 그때 막 스트레스가 진짜 런던 살면서 역대급으로 극도로 치달았던 순간이었어요. 이때가.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 양반한테 그 얘기를 듣고 약간 이때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약간 언성을 높였어요. 저도 모르게. 제가 원래 굉장히 차분한 사람인데
이게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얘네 열받는 게 민원인이 뭐 물어보면은 답변이 되게 느린데 자기네들 돈 받아내야 되는 거는 되게 빨리빨리 처리해. 어쨌든 제가 이렇게 돌아서서 씩씩거리면서 그냥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학원을 갔어요. 이 풀스토리를 다 설명했어. 학원 데스크 걔를 붙잡고 법무를 몇 군데를 돌렸고 얼마나 기다리고 갔는데 황당하고 막 내가 2시간이 모자라서 그랬던 거고 막 이런 걸 다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 애가 그럼 자기가 학원을 대표해서 자기가 전화를 대신 해주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막 저 대신에 카운슬텍스 국에 다시 전화를 해줘서 이래저래 설명을 하고 그 완전 면제는 못 받았고 한 절반 정도 이래저래 합법적으로 감면을 받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쨌든 한 돈 100만 원 정도 세금으로 냈고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는 고마워서 제가 선물 같은 거 준비해온 거랑 뭐 이것저것 줬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은행과 이 카운슬텍스 이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두 가지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큰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영국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얼 하시려면 조금 일찍 빠릿빠릿하게 미리미리 해야 되고요. 항상 오래 기다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무언가 시간이 닥쳐서 하면은 이게 되는 게 없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은행 직원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고 그날 저녁까지 은행에서 저한테 뭘 보내주기로 했었는데 답변이 안 와서 그날 오후 3, 4시인가 전화해서 나 이거 왜 안 보내줬냐고 빨리 보내달라고 하고 전화 끊고 그날 오후에 바로 이메일을 받았었거든요. 한국은 이메일을 그날 주고받고 전화해서 바로 내가 원하는 걸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영국인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영국인 친구가 진짜 눈이 동그래지면서 Oh my god, can't believe it. 진짜 믿을 수 없어. 그 이메일을 보냈는데 하루 만에 답이 왔다고?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날 오후에 답변이 없어서 네가 전화를 했다고? 어떻게 그렇게 재촉할 수 있어? 어떻게 그리고 그 사람 그걸 그렇게 빨리 대응할 수 있어? 이거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영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일 처리가 더디고 오래 걸려?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영국에서는 일하는 방식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불필요한 서류 절차가 많다고 해요. 이게 사기업에서는 안 그러는데 특히 공공 영역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고요. 그 일하는 방식이 굉장히 원론적이고 그 절차를 지키는 관습이 그대로 내려져 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나 저와 같은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서 이게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나도 느리게 천천히 느긋하게 내 워라밸 다 지켜가면서 일해도 되는 문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런 문화가 꼭 나쁘진 않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요즘에 논문 쓴답시고 방구석에서만 거의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뭐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은 제 경험담 참고하셔서 저 같은 일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